어느 날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젊은 직장인인 민수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겨울밤이라 공기는 찬바람이 꽤 매서웠고 길가에 인적은 드물었다. 민수는 목을 감싸고 있는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걸음걸이가 살짝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민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약간의 찝찝함을 느끼며 그는 다시 앞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몇 분 후 아파트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확실했다. 민수는 두려움과 함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최대한 태연한 척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세한 긴장감이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파트 건물의 자동문이 그의 출입카드를 감지하자 덜컥 열렸다. 민수는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잔뜩 벌린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형체가 불분명한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민수는 재빨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의 디지털 숫자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곧바로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는 뒷목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의 뒤에 서서 건드린 듯한 느낌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끈질기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그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갔고 재빨리 층수를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힐 때 그는 다시금 복도 끝에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그 존재가 민수를 향해 미소 짓는 듯한 형체를 했다.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혼미한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그의 층으로 올라갔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문을 잠그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에 들 수 없었고 계속해서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속 깊숙이 들어온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는 용기를 내어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가 겪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다.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중 민수는 그림자 사람이라는 오컬트 현상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공포 현상이며 보통 어두운 곳에서 인식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었다. 민수는 그 이야기에 몰입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경험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주면서도 동시에 그가 겪은 일이 완전히 환상이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가능한 한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형체를 마주친다면 그건 그의 정신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기억 속에 짙게 남아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둥근 손전등을 휴대하고 다니며 불필요하게 어두운 길은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혼자의 시간이 두려워졌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와 그림자 같은 존재는 어느 순간에도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남겼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매일매일 그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 두려움을 극복해갔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 밤의 사건을 무서운 기억이 아닌 교훈으로 남기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날 밤 문틈 사이로 그의 뒤를 바라보던 그 섬뜩한 미소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무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실제 경험담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시 전설인지 모호함을 가진다. 몇 해 전 서울 변두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은주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곳곳이 낡고 허름했으며 밤이 되면 복도나 계단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주는 이런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항상 불안함을 느끼곤 했다. 특히 밤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려진 관리실 옆을 지날 때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느 여름밤 은주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평소보다 더욱 불길한 느낌이 감돌았다. 은주는 이를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관리실 앞을 지나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소리는 분명 관리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평소엔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을 관리실 문이 그날만큼은 어째서인지 반쯤 열려 있었다. 누구인가가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듯했지만 말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관리실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불빛이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은주를 덮쳤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라디오 속삭임은 점차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했다. 돌아가, 돌아가. 충격에 휩싸인 은주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관리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바깥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속삭임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돌아가, 돌아가. 그 밤 이후 은주는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버려진 아파트, 복도를 끝없이 헤매고 있었고 그 끝에는 언제나 열려있는 관리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마다 뭔가가 그녀를 붙잡고 흔들어 깨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주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고 친구들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곤 했다. 그들 역시 밤늦은 시간 그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낮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어느 날 은주의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그 관리실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파트 내에 나돌던 소문을 따라 관리실에 대해 아는 이웃 주민들을 찾아갔다. 결국 그는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 관리실에는 한 연세 많은 경비원이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밤낮 없이 아파트를 지켰고 주민들은 그를 믿고 의지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관리실에서 의문사한 채 발견되었고 그 후로 관리실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민간업자에게 관리실을 봉인하길 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은주의 친구는 서둘러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은주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이상 그 관리실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은주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은주는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고 더 이상 그 관리실 속삭임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밤이 되면 가끔 그 관리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긴 밤을 보내야 한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며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뒤따르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우리 주변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나는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소에 야근이 잦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같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우리 집은 서울 내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어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렸다. 그날도 역시나 밤늦게 퇴근하여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피곤함에 지쳐 꾸벅꾸벅 졸던 나는 누군가가 내 옆자리에 앉는 느낌에 눈을 떴다.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내 기억 속 어디엔가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곧 그런 생각을 잊고 다시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하자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해 환승할 버스를 타러 갔다. 그때 또다시 그 여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나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이한 우연이라 생각하며 나는 스마트폰을 보며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기로 했다. 버스가 도착하고 나는 전철에서처럼 계속 졸며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내릴 정거장이 가까워지자 준비를 하고 일어났는데 문득 그 여자가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쩐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경비실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컴컴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걸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졌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뒤를 돌아본 순간 그 여자가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을 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재빨리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결국 우리 집이 있는 층까지 숨가쁘게 올라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현관문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던 나는 출입문이 쾅쾅 울리는 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투덜거리며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한 손에는 낡아해진 인형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한 끈질긴 두드림이었다. 순간 공포가 몰려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두려운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경찰은 다행히도 이해하고 곧바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몇 분 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여자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눈을 부릅뜨고 렌즈 너머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경찰관의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계단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경찰은 나와 함께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단지 버려진 낡은 인형 하나만이 계단에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늦은 밤이 되면 그녀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지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에는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고로 정신을 잃고 종종 이런 행동을 하곤 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아마도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매번 그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기이한 친숙함을 느꼈던 이유가 그녀의 비극적인 사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과연 그녀는 아직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날 밤 나에게 무언가 경고를 주기 위해 온 것일까? 나는 지금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어두운 밤에 그녀가 남기고 간 인형을 바라본다. 그 미소 짓는 인형이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해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쳐다볼 수 없을 때까지 재빨리 문을 닫는다.